한국 사람들이 결혼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기대를 가지고 결혼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결혼하는 게 힘든 일이 벌어지기 시작을 하는데, 대체 한국 사람들은 결혼에 대해서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냐, 그걸 좀 더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랬을 때 한국 사람들이 결혼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사는 게 좋아요, 또 이 내 삶에 있어서 길이 있나요, 이런 고민들을 상당히 많이 해요. 그거는 젊은 친구들도 앞으로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대학을 가는 것도 고민이고, 대학을 나와도 고민이고, 취업이 안 돼서 문제고, 항상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걱정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대학생 아이들도 보면 자기가 취업 준비를 한다고 하고 스펙을 갖추려고 노력을 하는데, 실제로 그 학생들이 교수님, 제가 이런 스펙을 갖췄는데요, 그러면 저는 취업이 될까요?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럴 때, 얘야, 너 이 스펙은 왜 갖췄니? 아니, 이렇게 다양한 인턴도 하고 해외 연수도 갔다 오고 의학 시험도 잘 보고 이런 스펙을 잘 갖춰야지 제가 취업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저는, 얘야, 너가 스펙을 최고로 잘 갖추면 너가 원하는 회사에서 너를 뽑아주겠니? 아니, 당연히 뽑아주지 않겠어요? 그럴 때 저는 한마디로 딱 이야기합니다. 얘야, 그 회사에서 너 같은 학생은 안 뽑아.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최고의 스펙을 갖추면 최고로 제가 가고 싶은 회사에서 뽑아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자, 그랬을 때 안타깝게도 인간의 삶에 있어서 네가 최고의 조건을 다 갖췄지만은 그 회사에서 원하는 사람은 너가 아니거든. 그래서 안 뽑아. 그러면 대개 학생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마. 자, 너는 그러면 어떤 사람하고 사귀고 싶니? 저요? 일단 얼굴이 이뻐야 돼요. 그러니? 그래, 얼굴이 이쁘고, 그 다음에 돈이 많아야 돼요. 돈도 많고, 그 다음에 똑똑해야 돼요. 똑똑하고, 그 다음에 성격이 좋아야 돼요. 얼굴이 이쁘고 돈도 많고 똑똑하고 성격이 좋은 사람,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있어요. 그런 사람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런 사람이 너를 좋아하겠니? 너가 진짜 어떤 회사에 취직을 하고 싶으면 너는 이 스펙을 갖추려고 하지 말고 그 회사에서 너를 뽑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뭔지 그거부터 먼저 찾아보는 게 낫지 않겠니? 그럴 때 저가요, 아직 사실은 어느 회사에 갈지 결정을 못했어요. 어느 회사나 저를 받아주는 회사를 가려고 해요. 그래, 너 사는 게 힘들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학생들이, 저 교수님은 너무 잔인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냥 그래, 아픈 게 청춘이야, 이렇게 좀 위로해주면 안 돼요? 위로라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마약과 같은 거야. 그 마약을 계속 맞다 보면 그냥 끝장난단다. 위로를 많이 받다가 거기에서 자기 문제를 해결하고 일어서는 사람 난 본 적 없어. 심리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은 놀래요. 무슨 소리예요? 사람이 사는 게 힘들 때 위로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필요해요. 병원에서요, 고통에 시달리는 환자한테요, 몰핀 주사를 줍니다. 왜? 어차피 죽을 사람인데 고통에 시달리게 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래서 편안히 가시라고 몰핀 주사를 줘요. 그러면 좀 덜 고통스럽게 지내다가 운명하시거든요. 인간의 삶에 있어서 위로라는 것은 진짜 힘들 때 누구의 위로가 저에게 힘이 됐어요 라고 이야기는 하지만은, 사람이 그 위로에 익숙해지면 자기 문제를 극복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이게 이제 인간이 스스로의 자신의 삶에 있어서 이 무기력을 느끼거나 무력감을 느낄 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에게 있어서 새로운 행동을 하게 만들 것인가, 심리학자가 고민을 했을 때 위로는 답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한국 사람들의 심리에서는요, 뭐가 있느냐 하면,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에게 올바른 길을 주세요. 그랬을 때, 자, 너에게 올바른 길은
누가 찾아야 되겠니? 아니, 교수님이 잘 아시니까 교수님이 저에게 올바른 길을 주셔야 되지 않아요. 나에게 올바른 길은 너에게는 죽음으로 이르는 길이 될 수도 있어. 그렇잖아요. 자, 그랬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너가 찾을 수 있는 길이 너한테 올바른 길이야. 그럼 저가 이게 맞는 길인지 아닌지 어떻게 압니까? 그거는 가보면 돼. 근데 만일 갔는데요, 이 길이 아닌가벼. 그래 되면 온 길이 너무 아깝잖아요. 왜? 딴 길로 또 가면 되잖아, 온 만큼. 아니, 그러면 괜히 쓸데없는 길을 찾다 보면 인생이 끝나는 거잖아요. 원래 인생은 끝나게 돼 있어. 그랬을 때 이전에 20, 30년 전에 우리가 살 때는 내가 뭔가를 갈 때 정답을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보다는 일단 내가 태어난 거는 민족 중에 역사적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가야 된다라고 우리는 믿고 갔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서 민족 중의 역사적 사명은 더 이상 없어요. 왜요? 왜 없나요? 우리 위에 이 분들이 민족 중의 역사적 사명을 다 했어요. 이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있어의 민족 중의 역사적 사명이라는 건요, 내가 하루 세 끼 밥 웬만큼 먹고 사는 거, 이 배 굶주리지 않는 거, 그것이 민족 중의 역사적 사명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대한민국에서 웰빙 바람이 불고 잘 먹고 잘 사는 법,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많은 국민들이 최대의 관심사, 저희 관심사이기도 합니다.가 살 빼는 게 되는 그 순간부터 민족 중의 역사적 사명은 없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각자 자신의 삶에 있어서 자신의 길을 찾아야 되는데, 나의 길은 뭡니까를 스스로 찾아야 되는데, 어떤 상황에 처했냐면, 너는 왜 태어났니 하면 부모님의 짝짓기였어요. 아니면 부모님의 실수였어요. 지 태어난 거를 나무 탓으로 돌리는 이 상황에 있을 때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문제에 대해서 답을 찾기가 상당히 더 힘들어지고, 그것이 가장 1차적으로 나오는 게 내가 어떤 직장을 택해야 되는가, 심지어는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인데, 결혼하신 분들에게 대해서 똑같이 나타납니다. 지금 사랑하는 사람과 살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할 때 예, 당연히 그렇죠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보다는 글쎄요, 뭐 그냥 사는 게 그런 거죠 라는 이야기가 더 일반적으로 나오고, 그러면서 오래오래 함께 행복하게 살기 위한 방법이 있습니까? 그건 뭔데요? 라는 질문들을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해요. 그랬을 때 누구와 같이 살고 있는지, 어떻게 하면 그 사람하고 가장 행복하게 오래 살고 있는지, 그 결혼에 대한 심리를 봐야 되는데, 한국 사람들이 결혼에 대한 심리 가장 일반적으로 구분을 하면 두 가지의 심리가 아주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첫 번째, 짝이냐 결혼이냐 이야기를 할 때, 짝하고 결혼이라는 것은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사회적인 조건에 있고 어떤 레벨이냐라는 걸 보고, 결혼이라는 것, 또 심지어 나의 짝을 찾는 거를 마치 명품 핸드백이나 이런 물건 구입하는 거와 비슷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남들이 좋다고 하는 그 명품 백을 내가 사서 들기만 하면 나의 삶이 좀 더 번듯해지고 내가 남들에게 멋있게 보일 거라는 그 심리로서 결혼을 하는, 또는 짝을 찾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고, 또 다른 심리는 뭐냐면요, 결혼이라는 것은 그냥 사는 거야, 처절한 현실이야, 그냥 당위적으로 누구나 다 그래야 된다니까, 이런 마음으로 살게 된다는 거죠. 그걸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이제 뭐라고 그러냐 하면, 사람들이 결혼을 하기 전에는 내 수준이 내 짝의 수준을 결정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완벽하게 현실적으로 자기가 구할 수 있는 거를 구하기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결혼을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내가 사람 구하기, 짝 찾기가 참 힘들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내 수준에 맞거나 또는 내 수준을 더 높여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라는 그 이야기를 계속 하게 되고, 또 그렇게 아주 좋은 조건을 쫓아가지고 결혼을 하게 되면 그 심리는 어떻게 되냐 하면, 결혼했다면 참자, 나만 참으면 만사형통이다, 이런 생각으로 끝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실제로 이제 결혼하기 전에 사람들의 심리를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짝이 나로 인해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해서는 경제적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결혼은 현실이기에 조건, 연봉, 학벌, 집안 등을 따지게 된다. 결혼해도 연애하듯 배우자를 보면 가슴이 뛰었으면 좋겠다. 서로의 부족한 반쪽을 채워주는 사람이 짝이다. 결혼은 남녀 둘만의 문제가 아닌 두 집안의 결합이다. 배우자는 함께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사람인지가 중요하다. 내 짝이 다른 사람들 눈에 번듯해 보이는 건 중요하다. 내 수준이 내가 만날 짝의 수준을 결정한다. 요즘엔 살이 찌면 게으르고 형편이 없어 보인다. 이 생각이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결혼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이다. 짝을 찾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마음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알게 됐을 때 여러분의 기분이 어떠십니까? 좀 기분이 행복합니까? 행복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좀 마음이 좀 짠하기도 하고 그게 현실적으로 공감은 되면서도 사는 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상당히 미묘한 느낌이 들기 시작할 겁니다. 이것이 지금 이 나라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결혼에 대해서 가지는 그 기분이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결혼이라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이 결혼을 뭐 같이 산다라는 거 그거로 막연히 생각하는데 사실은 결혼은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사는 건 분명히 맞지만은 결혼 생활 자체는 본인이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다 이해해주고 또 나에게 잘해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이제는 결혼 생활은 상당히 비극적인 심리 상태로 갈 가능성이 아주 높아집니다. 사실은 이거는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사는 마음이 아니라 어떤 조건을 잘 맞춰가지고 내가 지내기만 하면 내가 어떤 현실적으로 바라는 욕망이 충족될 것이다 라는 기대를 표현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작 내가 결혼하게 되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생각은 거의 담겨져 있지 않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완벽하게 현실적인 것을 추구하면 완벽하게 행복해질 것이라는 믿음을 반영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돈을 많이 벌면 내가 부자가 되기만 하면 내가 행복해질 거라고 믿는 그 마음이 정확하게도 결혼에 반영이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대한민국이 뭐 국민소득 1000불만 되면 행복해지고 잘 사는 나라가 됩니다. 10,000불이 되면 행복해지고 잘 사는 나라가 됩니다. 20,000불이 되면 됩니다. 30,000불이 되면 됩니다. 이 이야기가 나올 때 사실은 우리가 하루 3끼 밥 먹는 데 있어서 웬만큼 수준이 되는 것부터는 더 이상 몇만 불이 우리를 행복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내가 나의 삶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나하고 같이 사는 사람하고 정작 뭘 위해서 사는가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때 행복에 대한 내가 살아가는 것에 대한 의미를 조금 가질 수 있는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에이 그래도 저는 돈벼락이 떨어져 가지고 돈이 많으면 아무 원이 없겠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아직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주게 한다고 해서 부자가 행복해지지 않는 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데 이 부분의 갈등이 똑같이 결혼 생활에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결혼 생활에서 결혼을 하신 분들이 가지고 있는 심리가 어떤지를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결혼하지 않으신 분들은 보지 않는 게 좋습니다. 결혼한 후에 가지는 사람들의 심리는 이렇습니다. 결혼 생활의 괴로움은 결국 혼자 참으면 된다. 촛불 시위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이해가 안 간다. 하나님이 내 짝을 찾아주시리라 믿는다. 현재의 대통령은 국민들을 위해 열심히 잘 일하고 있다. 내가 연인이나 배우자가 없는 건 내가 못났기 때문이다. 한 사람이 하나의 짝만 가지는 것은 자연 법칙에 어긋난다. 내 짝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을 따로 마음에 둔 채로 결혼 생활이 가능하다. 결혼 후 나의 부모님과 같은 삶을 살고 싶지 않다. 남편은 바깥일에 안 하는 가사와 육아에 충실해야 한다. 서로 통하지 않아도 부부로 함께 살아가는 데는 지장이 없다.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하시더군요. 아니 교수님 결혼 생활을 몇 년 정도 하면 저런 마음이 되나요? 라고 그러는데 대개 한 2, 3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이런 마음이 바뀝니다.
그러면 저는 결혼 생활을 하고 연애를 한 5년을 하고요. 결혼 생활을 지금 5년 정도 됐는데요. 아직도 저 부인을 보면요. 가슴이 뛰거든요. 그러면 저거는 저 결혼 생활을 안 한 건가요? 아, 그러면요. 당신은 심장병이세요. 이건 농담입니다. 이 모습들이 뭐가 문제가 있나요? 네, 첫 번째. 결혼이나 짝에 대한 이야기를 쭉 사람들한테 물었는데 갑자기 촛불 시위는 왜 나오고 현재 대통령 이야기는 왜 나오냐 이런 거죠. 그 말은 뭐냐 하면 결혼이나 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뭐가 당신의 생각이 있는데 당신이 현재 결혼 생활과 짝에 대해서 마음을 두고 있지 않다는 거죠. 딴 생각하고 있다는 걸 먼저 가장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 짝을 찾아주시라고 믿는다. 그럼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은 뭡니까? 짝퉁이라는 이야기죠. 예. 또 지금 짝인데 그래도 또 실제 진짜 더 괜찮은 짝이 있지 않을까요? 이런 심리를 하니까 이제 이 한 사람이 하나의 짝만 가지는 건 자연 법칙에 어긋난다. 이렇게 이제 또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내 짝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을 따로 마음에 둔 채로 결혼 생활이 가능하다. 이 마음이 나오는 거죠. 이 내용들은 사람의 마음을 마치 MRI 찍듯이 찍어가지고 찾아냈기 때문에 사람들이 대화를 나눌 때 이 사람이 사용하는 단어가 몇 개가 어떤 단어를 쓰는가, 짝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어떤 분이 그런 표현을 써요. 막 뭐 결혼 생활은 생활이야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은 되게 이 마음을 상당히 잘 반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이 뭐 그렇잖아. 결혼해서 살 때 평소에는 그냥 치고 벗고 싸우다가 집에 무슨 일이 생기면 갑자기 전우애가 발동이 돼가지고 우리가 같이 단합하게 되는 그런 게 부부 사이 아니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그 거의 이제는 전우애라고 표현을 하지 이 부부애라고 표현도 잘 안 하는. 그러니까 평상시에 살 때는 그냥 대면대면하게 지내다가 집에 큰 일이 생기면 그건 마치 전쟁이 터진 거와 마찬가지로 적을 향해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살아봅시다. 이제 이 심리 상태로 살고 있다는 거죠. 사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기 결혼이라는 게 상당히 힘드네요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결혼에 대해서 아무 생각을 하시지 않으신 분들이 그냥 무작정 결혼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기 짝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겨나고 짝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부작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러면 뭘 알아야 됩니까? 알아야 되는 건요, 한국인이 결혼이나 짝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심리 코드를 알기만 하면 여러분들은 현재 내가 어떤 마음으로 결혼 생활을 하고 있고 앞으로 내가 결혼 생활 또 진정한 나의 짝과 함께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한 인간의 마음의 법칙을 여러분들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에게 적용할 수도 있죠. 그럼 그게 뭡니까? 하면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셨으니까 한국 사람들이 가지는 결혼에 대해서, 짝에 대해서 가지는 심리 법칙 또는 심리 코드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요. 그 유형은 뭐냐 하면 맞춤형이라는 형이 있어요. 배우자를 얻기 위해서 또는 결혼을 하기 위해서 조건을 맞춘다라고 할 때 그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맞춤형. 그 다음에 감성형 그런 분들 있죠. 저희들은요 처음에 보는 순간 이 불꽃이 튀었어요. 지금도 가슴이 뛰어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결혼하시는 분들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한 분들은 또 패밀리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패밀리형은 어떻게 결혼하셨어요? 뭐 부모님이 선택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저희들도 만나보니까 뭐 괜찮은 것 같았어요. 이러면서 결혼하시는 경우예요. 근데 패밀리형 같은 경우에는 저는 조선시대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모님들이나 가족에 의해서 이 결혼이 정해지고 또 그래가지고 사는 경우를 대개는 패밀리형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감성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자유연애를 이야기하고 연애를 하고 나서 그 사랑하는 감정을 계속 유지한 다음에 결혼을 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할 때 이제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감성형의 결혼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맞춤형이라는 것은 요 근래 지난 10년 사이에 대한민국 사회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결혼의 형태가, 사람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결혼의 형태가 맞춤형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가장 놀라운 거는 사람들이 맞춤형으로 결혼을 하면 할수록 이혼율이 더 높아져요. 그리고 이 패밀리형으로 하면 시기에는 이혼이라는 것이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이 감성형의 경우에는 사실 이 맞춤형과 감성형이 요즘에는 좀 섞여 있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처음에 뭐 서로 소개를 받아서 했는데 조건도 대충 맞고요, 서로 마음에 들어서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맞춤형과 감성형 두 가지를 같이 가면서 결혼을 하면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요? 기대를 하는데, 그렇게 됐을 때 본인이 어떤 유형에 가까운가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결혼 생활은 아까 여러분들이 마치 자기의 욕망이 아예 사라지고 그냥 참면 되는 거예요 라고 믿는 심리로 막바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해요. 그럼 맞춤형으로 결혼하는 게 나쁜 겁니까? 전혀 안 그렇습니다. 맞춤형으로 결혼하신 분들이요, 실제로 나는 저 사람이 조건을 맞춰가지고 결혼을 했어 라고 딱 분명히 인식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인정을 하면요, 실제로 결혼 생활에서 비교적 잘 지내세요. 왜 그럴까요? 맞춤형으로 했는데 결혼 생활에 대해서 비교적 잘 지내는 이유가 뭘까요? 삐리리 마음이 통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왜요? 선택에 대한 책임이 있다. 훌륭하세요. 그래서 책임형으로 자기 책임을 다하면서 잘 사세요. 그래서 가능하면 특별하게 상대방이 집안을, 가정을 파탄내는 그런 일을 벌이지 않는 한은 본인의 어떤 내 기분을 충족시키 주지 않거나 나에게 관심이 적거나 뭐 이런 이유로 가지고 싸우지도 않고 또 갈라서는 일도 거의 없어요. 왜? 조건에 맞춰서 결혼했으니까. 그러면 실제로 더 놀랍게도 이런 분일수록 비교적 잘 살아요. 남들에게도 나름대로 이 부인의 역할, 남편의 역할을 잘해요. 그런데 이분들이 맞춤형으로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개 남녀가 같이 살게 되면 본인이 서로 정이 든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서로 좋아하는 감성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라는 그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결혼했는데 왜 좀 닭살 돋는 그런 부부처럼 행동을 안 해요? 그러면 한쪽에서 그 소리를, 그런 약간의 그런 느낌이 들 거 아니에요. 너무 대면대면서 우리도 좀 닭살 돋는 그런 부부처럼 살면 안 될까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는 다른 쪽은 닭살 좋아하네, 나는 벌써 소름이 끼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이야기는 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서로 본인의 마음이 있는 대로 하지 않고 약간은 가식적인 모습을 보이니까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겉으로는 멋있고 우아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의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 그 상황이 되면 그 사람이 아무리 이 서로 좋아지려고 해도 그때부터는 저 사람이 딱 뭐 크게 나쁜 짓을 하는 건 아닌데요, 그래도 마음이 안 가요, 이 상태가 들어요. 차라리 서로 각자 우리 조건 맞춰 결혼했으니까 각자 남편과 아내의 역할을 열심히 잘하자. 그러자. 그러면 아이가 생기면 너는 그 아이를 짝으로 생각하고 살아. 나는 밖에서 일을 내 짝이라고 생각하고 살게. 그러지. 그러면 우리 가능한 보는 시간이 적더라도 각각의 짝에 충실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살면 한 10년 살다 보면 그 다음에 각각의 짝이 좀 시들할 때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내 짝이 없을까 둘러보면 그때부터는 이제 조건도 다 별볼이 없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 짝인가? 너가 내 짝 맞냐? 나도 네가 내 짝인 것 같네. 그래, 우리는 다 헌짝이네. 그래서 그냥 같이 계속 더 살자. 이렇게 되는 게 인간 심리인데, 그걸 인정 안 하면 서로 너는 내 마음은 이런데 네 마음은 왜 그러냐 뭐 이렇게 하면 이제 그 양쪽이 서로 코드가 안 맞아가지고 돌아버리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맞춤형이라는 거를 자기가 스스로 인정하고 알기만 하면 비교적 잘 살 수 있는데, 가장 문제는 맞춤형과 이 감성형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상황에서 서로 원해야 되는 것을 핀트가 안 맞는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쯤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나의 결혼은 어떤 유형일까 이런 생각이 좀 드시죠? 예, 뭐 처음에 질문을 하셨는데 어디에 가까우신 것 같아요? 맞춤형에 가까우신 것 같아요? 감성형이나 패밀리형에 가까우신 것 같아요?
감성형. 감성에 가까우시다. 예, 감성에 가까우신 것 같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결혼하신 분, 이런 분들을 되게 감성형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 사랑의 감정이 계속 남아 있을까요? 예, 인간의 경우에 그 사랑의 감정이 남아 있는 건 기껏해봤자 대개 이 18개월에서 2년을 넘어가기가 힘듭니다. 아니, 그런데 저는 벌써 결혼한 지 10년이 됐는데 왜 아직까지 저 사람에 대해서 사랑하는 감정이 있을까요? 글쎄, 그게 이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를 보시기를 원하신다면요, 감성형은 이런 사람입니다. 내 짝이 나로 인해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결혼해도 연애하듯 배우자를 보면 가슴이 뛰었으면 좋겠다. 서로의 부족한 반쪽을 채워주는 사람이 짝이다. 나와 결혼한 사람은 정말 행운하다. 필이 통하면 그 사람의 조건, 학벌 등은 고려하지 않는다. 결혼을 했다면 배우자의 언어 폭력, 욕, 막말은 절대 참을 수 없다. 노인이 되었어도 짝만 있다면 외롭거나 고달프지 않을 것이다. 배우자는 함께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사람인지가 중요하다. 내 짝과는 한날 한시에 함께 죽고 싶다. 짝이라는 것은 기다리다 보면 언젠가 나타난다. 상당히 이야기를 들으니까 기분이 상당히 좋으시죠? 예, 이게 감성의 결혼을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하고, 또 이런 결혼의 모습을 이 선생님이 지금 보이고 계시죠? 네. 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런데 원래 결혼하기 전에는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대개는 이런 생각으로 바뀌어요. 그걸 좀비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혼 생활의 괴로움은 결국 혼자 참으면 된다. 촛불 시위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된다. 동창 모임에 나갈 땐 가짜 명품이라도 하나쯤 걸친다. 띠동갑인 어린 여자들과 결혼하는 남자 스타들을 보면 부럽다. 내 짝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을 따로 마음에 든 채로 결혼 생활이 가능하다. 짝이 생겨난다는 것은 인생의 구석이다. 시부모는 부부의 삶의 해방꾼이다. 이 시대 최고의 내조는 경제적 내조, 맞벌이나 돈 많은 집안이다. 결혼 후 나의 부모님과 같은 삶을 살고 싶지 않다. 서로 통하지 않아도 부부로 함께 살아가는 데는 지장이 없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들이 저 사람은 왜 사나 생각이 들 거예요. 이 사랑하는 사람과 사는 결혼 생활이라기보다는 그냥 생계를 유지하는 막연한 느낌밖에 못 가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가 이제 결혼의 심리에 대해서 탐색을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거는, 왜 많은 사람들은 처음에는 이 감성의 결혼을 이상적이라고 생각하고 결혼을 했는데 실제로 이것을 유지하기가 왜 힘든가? 왜 결국에는 이 좀비형의 모드로 그냥 살아가게 되는가라는 생각이 많이 든다는 거죠. 여기 계신 분들은 이 좀비형의 결혼 생활 아니시죠, 그죠? 네, 아니시죠, 그죠? 네. 네, 그럼 뭐예요? 행복하게 살고 있죠. 행복하게 감성형으로 계속 사세요? 정으로 살고 있죠. 네, 정으로 산다. 그랬을 때 이 감성형으로 살다가 감성은 사라지고 정만 남는 건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이걸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이걸 정리를 해주면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실제로 이제 결혼을 할 때 맞춤형은 불안한 미래 속에서 내 삶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보장받는 안정적인 삶을 살고 싶어요 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결혼이 대개는 이 맞춤형의 결혼의 심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진짜 내가 사랑하는 사람, 가슴이 뛰는 사람하고 결혼을 하면 이 로맨틱한 정서가 죽을 때까지 유지될 거라고 기대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패밀리형은 가족부터 따져가지고 결혼의 조건과 환경이 가족들의 지원하에서 가족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나의 결혼이라기보다는 가족의 결혼이라고 믿는 것이 이제 패밀리형이죠. 이것이 각각 한국 사람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결혼의 모습인데, 현재 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결혼의 모습 자체가 그 나름대로 사실은 현실에서는 상당히 다른 모습으로 바뀌고 있고, 또 가장 결혼이나 짝이라고 이야기해서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저 로맨틱한 부분이 잘 유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사랑하는 감정이 유지되기를 기대하는 그 자체는 인간에서 할 수 없는 거라고 인정을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게 유지되기라고 기대를 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2년 정도 지나면 그 감성이 없어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거기서 2년마다 다시 그 감성을 계속 만들어내야 되는 걸 공부를 하거나 서로에 대해서 알아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같은 얼굴 모습을 하고 같은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이긴 하지만은 10년 전의 나의 모습과 20년 전의 나의 모습을 생각을 한다면 아마 내가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힘들 겁니다. 심지어는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같은 사람이냐라고 하면 다른 사람이라는 거죠. 그랬을 때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있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나의 삶이 안정되게, 나의 삶이 마치 정답과 같은 뭔가 해답이 있으면 내 삶이 안정되고 편안하게 살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결혼도 바로 그것을 바라는 상황에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편안하게 안정된 삶을 살겠다라고 기대하는 그 순간에 사실은 결혼이 좀비형으로 바뀌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비형은 뭐냐 하면 모든 잘못을 상대방에 기인하고, 또 심지어는 이제는 상대방에 대해서 바라는 것도 없어요, 포기했어요, 이런 마음 상태가 되고, 그리고 사는 건 다 거기서 거기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 말은 뭐냐 하면 내가 결혼을 하자마자 이제부터 진짜 해야 되는 거는 내하고 같이 사는 이 사람이 무엇을 원하고 또 이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배워나가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뭘 기대하냐면 저 사람이 내 마음을 알아주고 이해해 주기를 원해요. 그리고 재미있는 건요, 감성형의 결혼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성이 뭐냐 하면요, 상대방이 내 마음을 이해해 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높으신 분들입니다. 그러셨어요? 그런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이 상당히 결혼하고 누군가를 좋아할 때 내가 삐리리가 통하고 필이 통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또 이 감성을 계속 유지하려면 이제는 상대방이 나의 마음을 알아주기를 기대할 것이 아니라 내가 상대방 마음을 알아주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결혼을 하게 되면 우리 같이 사니까 너가 나를 보면 내가 토끼야 토끼 라고 봐주기를 계속 요청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처음 여러분들이 토끼와 오리의 그림을 볼 때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 하면요, 처음에 토끼라고 딱 보는 경우에는 그 다음에 그걸 오리라고 보려고 하면 기분이 조금 이상해요. 왜 그러냐면 자기 생각이, 자기가 처음 본 게 뭔가 잘못된 건가, 이상한 건가,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사람들은 가능하면 자기가 처음 봤던 거를 잘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결혼을 하고 짝을 찾는 데 있어도 내 짝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처음부터 딱 정하기 시작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결혼 생활을 하면서 그 결혼 생활 자체도 바뀌고 두 사람이 살아가는 것도 바뀌는데 상대방을 내가 이해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지는 그런 심리 상태에 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재밌는 거는 맞춤형의 결혼을 했던 사람들은 안정을 추구하는데 결국에는 미래에 대한 안정감이나 통제가 짝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깨닫고 그냥 돈이나 벌자, 자식을 내 짝이라고 생각하자, 각자 이런 생각으로 살게 되는데, 그게 상당히 지금 뭐 그냥 나는 돈 벌고 바깥에서 이 집에 있는 사람은 애나 키우고, 또는 요즘에는 맞벌이를 하니까 밖에 나가서 돈도 벌고 애도 잘 키워, 뭐 이런 요청을 하고, 그러면 남편인 당신은 뭐예요? 내가 집에서 그러면 이 일을 하지, 뭐 이런 식의 상당히 사실은 제가 헷갈린다는 표현을 쓰는 거는 되게 각자 나의 결혼 생활이 이래도 되는 건가라는 그런 의구심을 가지는데, 그거에 대한 사람들이 답을 찾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거죠. 재미있는 거는 이 패밀리형이 이전에 여러분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셨을 수도 있어요. 이전에 분들은 결혼을 하고 나면 이 가장의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이 가족을 잘 돌보기도 했지만은 주로 바깥으로 돌아다니면서 한량처럼 지내고 이 집안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바깥으로 돌다가 이 나이가 들고 이 힘도 없고 그렇게 됐을 때 다시 부인이라고 찾아 들어왔을 때 부인이 그 남편을 그래도 끝까지 돌봐줬다, 그런 경우들, 이야기들 들으신 것들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어떤 할머니하고 인터뷰할 때 그런 남편이 진짜 짝이라고 생각이 드세요? 그러면
아니 그래도 짝이지 왜요? 아니 나랑 가장 오래 같이 살았잖아. 그랬을 때 이제 어쩌면 우리가 짝이라고 생각할 때 그분들의 마음은 지금까지 저도 개인적으로 처음에 이 연구를 하기 전에 우리가 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누군가가 정해져 있는 줄 알았어요. 어떤 이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우리가 짝이라고 할 때는 이 사람 한 사람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인간의 심리에서 운명과 같은 짝이다라는 것이 실제로 일어나는 일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실제로 사람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심리로서 짝이 어떻게 나왔냐 하면 처음에 어떤 사람하고 결혼을 하는지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짝은 어떤 사람하고 가장 오래 사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의 마음속에 짝이라는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거지 처음부터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이 한국 사람의 심리 속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패밀리언 같은 경우에 그냥 부모님이 나에게 정해준 사람하고 별 생각 없이 오래 살게 되면 그 사람이 운명적인 짝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가 내 나름대로 연애도 해보고 싶고 또 내가 결정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는 상당히 많은 보헤미언처럼 이곳저곳 내 나름대로의 자유를 찾아가지고 가족의 구속이 없이 사람들을 찾아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결혼 생활을 이제 보헤미언형이라고 그러는데 요즘에는 이런 결혼 생활을 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이 찾아볼 수는 없어요. 근데 과거에 이 나이 드신 분들이 결혼 생활을 이야기할 때는 배우자 되시는 분이 이런 보헤미언적인 그런 모습을 보인 이야기는 상당히 많이 해요. 이제 이쯤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결혼이라는 것이 어떤 하나의 모습으로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그 모습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모습을 지금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또 어떤 것이 내가 원하는 결혼의 모습인가 내가 찾고 있는 짝의 모습인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여러분들한테 조금 들었으면 이 강의가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서는 당신이 쫓고 있는 삶은 무엇인가 당신이 바라는 삶은 무엇인가 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까 여러분들한테 그런 질문 처음에 던졌죠. 왜 사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여러분들은 내가 사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이 사는 거에 있어서 왜 사십니까? 하면 이제는 무슨 이야기를 하실 수 있을까요? 저는 재미있게 살다 의미 있게 죽고 싶거든요. 재미있게 살다가 의미 있게 죽고 싶다. 상당히 멋있는 말이죠, 그죠? 근데 말이 됩니까? 예, 재미가 의미로 바뀌는 거는 같은 미는 같은 미인데, 예, 재미있게 살다가 의미 있게 죽는 비법은 뭘까요, 선생님? 그 비법을 찾고 있습니다. 예, 비법은 찾고 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그것이 선생님이 찾는 데 있어서 선생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보통 우리는 가치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삶에 있어서 가치가 무엇인가 나의 삶을 결정하는 게 무엇인가의 문제인데 그러면 선생님은 재미있게 살고 싶습니다라고 할 때는 그 재미가 나의 삶에 있어서 가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재미가 의미 있게 된다 라고 했을 때 그 재미라는 것을 가장 잘 나타내는 건 감성이에요. 나의 감성이 충족되는 삶을 살고 싶고 그 감성이 나름대로 나에게 있어서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감성과 의미는 따로 논다는 거 꼭 아시면 됩니다. 하나는 우측 내고 하나는 좌측 내에서 일어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이 서로 상반되는 걸 동시에 다 찾으려고 하는 그 상황이 되니까 결국에는 내가 오늘은 동쪽으로 갔다가 내일은 서쪽으로 갔다가 또 동쪽으로 갔다가 서쪽으로 가면 어떤 삶이 되는 거죠? 우왕좌왕이죠. 예, 우왕좌왕 제자리 걸음하는 그런 삶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랬을 때 내가 간절히 원하는 가치가 뭔가 내가 지향하는 게 뭔가 그랬을 때 한국 사람들한테 당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많은 분들은 돈이에요, 돈.
이렇게 얘기할 때 그분은 바로 맞춤형의 삶을 살고 있고 자기 짝이나 또는 결혼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도 바로 맞춤형 돈이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분은 돈을 중요시하는 거, 뭐 돈을 잘 관리하기 시작하면 그거는 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돈에 대한, 사회적으로 내가 인정받고 번듯하게 사는 거에 대한 이야기지 짝의 이야기는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랬을 때 이제 사람들이 돈을 중요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재미나 또는 나의 정서적인 만족과 같은 감성을 중요시할 수도 있고 또는 사회적으로 나에게 주어진 책임이나 의무를 다하는 것을 생각할 수도 있고 내가 나의 삶에 있어 자유를 추구하는 그것이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추상적인 느낌일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왜 태어났어요? 라는 질문을 했을 때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회나 생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결혼 생활은 그냥 돈 좀 벌고 사는 건 다 거기서 거기지 뭐. 그랬을 때는 뭐 내 짝이라는 거는 특별히 내한테 의미가 없는 그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집에 있는 붙박이 장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그래도 재밌게 살고 싶어요. 내 가슴이 뛰는 사람이면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할 때는 첫눈에 반한 사랑이 죽을 때까지 쭉 가는 그런 거를 생각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그러면 재미가 밥 먹여줘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래도 인간아 먹고는 살아야지 돈 좀 벌어와라 이럴 때 내 짝은 그러면 내가 살고 있는 데 있어서 서로 가치가 서로 소통이 되거나 일치가 되는가 서로 공감하는가 이제 이 과제를 결혼을 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짝과 결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나를 가장 잘 나타내는 게 뭡니까? 라는 질문에서 내 나름대로 나는 이것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뭐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그 이야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십니까? 하면 그냥요. 왜 태어났습니까? 그냥요. 이렇게 그냥 사시는 분들은 결국에 자기 짝도 그냥이고요. 결혼 생활도 그냥 이거요. 그러면 어떻게 됐냐면 그냥 죽게 되는 거죠. 그냥 죽을 거면 지금 죽으나 나중에 죽으나 그냥 같은 거니까 이 사회는 그냥 자살이 많아지는 사회가 되기 때문에 안타까워지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강의 결론을 내리자면 결국에 우리가 짝이나 결혼이라는 것은 가슴이 뛰는 낭만을 생각하고 또 좋은 조건에서 행복을 기대하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은 결국에는 내가 무엇을 가장 중요시 여기고 또 내하고 결혼하는 사람이 무엇을 내하고 가장 중요시 하는지 서로 공감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었다 또는 그것이 소통이 됐다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만점 조건에 만점 배우자를 찾는다 하더라도 그 결혼 생활은 좀비와 같은 그냥 생활이지 행복한 결혼 생활 또는 진짜 짝과 하는 결혼 생활이 되기 힘들다 이런 이야기로 오늘 강의를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